오늘의 인문학 산책 주띵카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은 작가님과의 대화. 마흔에서 멈추는 사람과 마흔부터 성장하는 사람은 말버릇이 다릅니다. 마흔에서 멈추는 사람과 마흔부터 성장하는 사람은 말버릇이 다릅니다. 가정의 운명을 바꾸는 14가지 말버릇. 부모들이 가장 자주 하는 후회는 이거죠. 아이들 키울 때는 몰랐는데 다 키우고 나니까 어릴 때 좀 더 좋은 말을 들려주지 못한 게 후회된다. 왜 그때는 몰랐는데 다 큰 후에 깨닫고 후회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크고 나니까 어릴 때 예쁜 말과 따뜻한 말을 듣지 못하고 자란 티가 나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당장은 티가 나지 않아서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과거에 듣고 자란 언어가 내 삶을 결정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게 되지요. 여러분의 30과 40도 그렇습니다. 30의 자신에게 들려준 말이 지금도 40의 당신을 하나하나 만들고 있죠. 40이 되어서야 여러분은 그간 자신에게 어떤 말을 들려줬는지 확인하며 과거의 말버릇을 후회하게 되겠죠. 40부터 성장하게 돕는 14개의 말버릇을 소개합니다.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자주 들려주면 가정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말이니 필사를 해서 모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두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자주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내가 잘 될 리가 없지. 내가 안 될 리가 없지. 지겨운 하루 또 시작이네. 오늘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 그게 그거지 뭐.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야. 인생 한 방이야. 인생은 수많은 한 방의 합이지. 딱 1분만 더 자고 싶다. 오늘은 1분 일찍 시작해보자. 이게 과연 잘 될까? 좋아. 잘 되고 있어.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 뭘까? 관둬. 어차피 안 될 거야. 오늘은 이렇게 시도해볼까? 그럼 그렇지. 내 주제에 무슨? 뭘 바꿔야 인생이 나아질까? 이게 요즘 유행하는 거잖아. 나는 이게 좋더라. 내 스타일이야. 먹고 살려면 해야지 뭐. 내가 좋아하는 일이 돈도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휴, 매일 걱정만 늘어나네. 와, 매일 기대할 게 많아지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건가? 힘내자.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됐어.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갑자기 인생이 술술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마음부터 삶이 달라지는 걸까요? 나는 나이 들수록 나조차 보기 싫을 정도로 망가지는데 그들은 왜 나이가 들수록 더 멋있을까요? 모두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방식과 철학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게 우선입니다. 세상의 우연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말버릇이 하나하나 모여 만든 작품인 걸 알게 되죠. 우리는 모두 자신의 말버릇으로 40 이후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김종원 작가, 인문학, 자기계발, 부모교육, 자녀교육, 육아소통, 말버릇, 말, 좋은 글귀, 예쁜 말, 40, 30, 성장,
워킹맘, 운명, 미라클 모닝. 세상에서 가장 의미 없고 듣기 싫은 말. 주변에서 누군가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고 말하면 꼭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방식의 표현으로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자식 같아서 하는 말인데, 자네를 정말 아껴서 하는 조언인데, 겉으로 볼 땐 참 따스한 표현이다. 세상에 자식 같아서 하는 말이라니, 물론 감사하게도 좋은 마음에서 나온 좋은 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우려스럽다고 걱정하던 그 일이 정작 잘 되면 축하해주는 사람 중에 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때서야 진실을 깨닫게 된다. 자식은 무슨 자식? 그들은 그날 걱정하는 척을 하면서 잘 되지 않기를 바란 것이다. 살면서 나도 그런 말로 마음 쓰는 사람을 주변에서 자주 봤는데, 그들의 의미 없는 조언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 괜한 신경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만 기억하자. 더 소중한 것에 집중하라. 방금 떡볶이를 포장하러 갔다가 주인 아주머니가 문득 주문도 하지 않았던 삶은 계란을 하나 더 넣어주시며, 너무 말랐어요. 이걸 국물에 비벼 먹으면 맛있으니 많이 드세요. 라고 말해주셨는데, 실체 없는 조언을 100번 들을 때에는 이렇게 실제로 따뜻한 삶은 계란 하나를 받는 게 더 큰 힘이 된다. 나는 누군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걱정과 우려를 하기보다는 작은 거라도 도움이 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지금 힘든 사람에게 필요한 건 수백 번의 의미 없는 우려보다는 당장 먹을 수 있는 삶은 계란 하나이니까. 더 나은 김종원이 되겠습니다. 9월부터 강연을 최대한 많이 잡고 있다. 10월에도 이미 공개 강연이 전국 곳곳에 가득하다. 제주도까지 잡았으니까 어제도 하나, 오늘도 하나, 강연이 더 늘고 있다. 8월까지는 80% 정도는 정중히 거절했지만 9월부터 11월까지는 최대한 초대에 응할 예정이다. 모든 강연이 참 소중하다. 오늘 강연도 마찬가지로 그랬다. 멀리에서 찾아주시고 무려 휴가를 내고 오시고 모든 분들의 마음이 소중하기만 하다. 고마운 분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이런 생각에 잠긴다. 부모가 자식을 보며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은 것처럼 나도 더 나은 내가 되고 싶다. 내 안에 귀한 것들을 더 담아서 끝도 없이 전하고만 싶다. 사랑하고 고맙고 또 행복합니다. 늘 좋은 마음으로 글을 쓰고 더 나은 김종원이 되겠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를 푸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 당신이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이나 투자해서 치열하게 고민하는 오늘 점심에 뭘 먹어야 하지? 이 넘치는 에너지와 열정을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에 투자한다면 최소한 하루에 하나 정도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PPT 등 어떤 자료도 없이 강의를 시작하면 일어나는 변화. 나는 PPT를 비롯 어떤 자료도 없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10대부터 기대 이상으로 최대 10시간까지 올해 말로만 강연을 진행해 봤고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도 없었다. 물론 처음에는 걱정도 한다.
자료도 놓고 사진이나 영상을 넣어야 지루하지 않으면서 시선도 붙잡을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뭐든 일단 시작하면 바뀐다. 그리고 깨닫게 된다. 인간은 최대한 노력하면 자신의 힘으로 뭐든 할 수 있구나. 제 강연은 PPT가 어쩔 수 없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분야의 강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을 바꿀 수 없다면 인간에게 왜 지성이 필요한가? 자신의 삶이 아름다운 음악이 되고 감동스러운 영상이 될 수 있다면, 그 안에 논리와 감성이 녹아 있다면 어떤 표와 숫자, 영상과 사진도 필요하지 않다. 무언가에 의지하며 사는 삶에 안녕을 고하면 당신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세상이다. 다정한 말은 다정한 마음에서 나온다. 하루는 출판사에서 추천사를 하나 써달라는 요청이 왔다. 그래서 원고를 검토하며 마음에 들어 적절한 추천사를 하나 써서 보냈다. 한 달 정도 지난 후 편집자는 내가 추천사를 쓴 책이 나온다는 소식과 함께 이런 소식이 담긴 메일을 보냈다. 요점만 나열하면 이렇다. 이 책의 추천사를 쓴 사람이 총 4명이다. 추천사 순서를 이렇게 정할까 고민했다. 보통 가장 유명인이 가장 위에 나옴, 나이 순서대로 배치하기로 했다. 그래서 작가님은 3번째에 위치한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이 오랜 고민 끝에 나온 것임을 표지를 보며 깨달았다. 표지에 가장 유명한 2사람의 추천사만 나온 것이다. 내 추천사는 본문에만 있었다. 처음부터 편집자는 가장 유명한 2사람만 가장 잘 보이는 표지에 넣고 고민을 시작한 것이었다. 어떻게 하면 작가님을 마음 상하지 않게 이 상황을 지혜롭게 말할 수 있을까? 나는 표지를 보며 배신감이 들거나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가 고민한 수많은 시간이 느껴져서 마음이 따뜻해졌다. 공교롭게도 가장 유명한 2명이 나이가 가장 많았고, 그 사실을 찾아낸 편집자가 기뻐했을 모습이 눈에 선해서 기분 좋은 웃음이 나기도 했다. 나는 바로 그에게 이렇게 답신을 보냈다. 좋은 마음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을 앞에 내세우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건 마케팅의 기본이니까. 하지만 그걸 오랫동안 고민해서 다정하게 표현하는 건 인간이 가진 다정한 마음의 힘이다. 다정한 말은 언제 들어도 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준다.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이 가진 마음의 온도를 보여준다. 흔들리는 사춘기 아이를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부모의 15가지 말. 1. 우리들의 일상은 독서와 같단다. 지혜로운 사람은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한 장 한 장 넘기지. 2. 내가 아는 내용이라고 해서 그걸 모르는 사람을 우습게 보면 너도 다른 곳에서 같은 취급을 받겠지. 3. 친절은 베푼 자에게 돌아오지. 친절하게 말하고 행동하면 네 마음이 더 따뜻해져. 4.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 있고 늘 어긋나며 변명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지. 넌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5. 네가 분노와 싸우는 걸 멈춘다면 스스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어. 차분하고 평온한 하루는 자신을 부르는 사람에게만 안기지. 6. 엄마 아빠는 항상
여전히 믿고 있어. 조금 흔들릴 수 있어도 네가 결국 중심을 잡을 거라는 사실을. 7. 조급하게 재촉하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면 모든 상황은 나아질 거야. 8. 어떤 현실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해. 9. 내 마음의 공간이 커지면 짜증과 분노가 반으로 줄어들지. 10. 공부를 못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만 자제력을 잃고 분노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야. 11. 거짓말쟁이가 받는 가장 큰 고통은 결국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되는 거야. 12. 인생이라는 게 원래 딱 떨어지는 게 아니란다. 때론 손해 볼 수도 있어. 13. 짜증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야. 마음이 어떤지 잘 설명해주면 오히려 관계가 나아질 수 있지. 14. 인간이 가진 욕구는 비슷비슷해. 다만 누군가는 제어할 뿐이야. 15. 피할 수 없는 골목에서 잔뜩 분노한 개를 만나면 가만히 보내주는 게 좋아. 사람도 마찬가지란다. 사춘기 아이는 이제 막 날개를 펴는 새와 같아요. 부모의 말은 날개, 그 아래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바람과 같죠. 무사히 날개를 펴고 저 하늘로 날아갈 수 있도록 위에 소개한 말을 차분히 들려주세요. 아이에게도 좋지만 부모에게도 좋은 말이니 낭독과 필사로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에게 좋은 말은 내게도 좋은 말이니까요. 김종원의 진짜 부모 공부,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사춘기 중학생, 초등학생, 중1, 중2, 중3, 사춘기 아들, 사춘기 딸, 육아, 육아맘, 책 육아, 66일 인문학 대화법, 김종원의 진짜 부모 공부. 중3, 대2 자녀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달력. 억지로 외운 지식은 세월이라는 바람에 흩날려 사라지지만 스스로 배워 마음에 새긴 지식은 세월이 흐르면서 빛나는 가치를 바란다.